뭔가 나와야 네, 이야기가 될 네, 건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 이 지금 현재 이 심판이 좀 아니 결정이 늦어진다. 그러면 우리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 최상목 대행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 이 사람이 마흔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 물고 물리는 거 지금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한덕수 지금 총리는 왜 복귀 안 시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렇죠. 네, 맞물리죠. 왜냐면 내란죄 그 여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려면 음, 그 내용에 불가피하게 그 국무회의에 성립 제대로 됐는가, 즉 음. 이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단해 볼 수 있어요.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미루고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한덕수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한덕수 결과는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라도 무조건 그거는 기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각하까지 시키면 이거 이제 우원식까지 엿을 매기는 거고 그래도 국회를 존중한다면 각하까지는 안 시키고 기각만 시키게 되더라도 기각을 시키게 되더라도 뭐 이유는 들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의 일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건 골치 아픈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단도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있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건 인용이 되지 않건 결국은 되게 혼란한 상황이 될 거고 그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사람은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트럼프 체제에 맞서가지고 지금 통상 전쟁을 할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덕수 대행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사 출신이기도 하고 통상 문제 전문가기도 하고 그래서 1초라도 빨리 한덕수 대행을 빨리 복귀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경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현재로서는 한덕수 대행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시기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같이 낸다고 해서 했을 때 그때는 한덕수 대행한테 저는 힘이 실리기 힘들 것 같아요. 미리 한덕수 대행이라도 어떻게 해놓고 워밍업을 시켜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다 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형사재판들도 많이 있고 구속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해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한덕수 대행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나라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이걸 최상목 대행의 역량으로 막을 수 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한 대행을 빨리 심판을 내려줘야 된다. 근데 헌재가 겁이 많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혹은 그쪽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장작을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작을 더 크게 쌓고 있어요. 큰 불 나게 하려고. 잘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저기 헌법재판소는 사면 초과예요. 예, 초과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 못 하는데 아유 나 어떻게 한덕수 총리까지 우리 못해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마은혁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자면 네. 마은혁은 설사 이제 와서 최대행 임명을 한다 한들 내일이라도 임명한다 한들 의미 없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스스로 안 들어갈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이제 와서는 한 대행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마은혁을 다시 임명할 리가 없고 최대행도 절대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재에 있는 8인 체제에서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8인 체제에서 하지 않는다면 4월 18일 이후 문영배와 이미선이 빠지고 네. 새롭게 최대행이나 혹은 한대행 임명하는 사람이 포함된 8명이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 마은혁은 이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서 좀 떠난 것 같아요. 마은혁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더 이상 중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으로 했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행은 여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급박하게 밀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최대행은 자기 스탠스 그대로 가는 거고 한덕수 대행은 자기 스탠스 그대로 나 좀 제발 빨리 좀 판결 좀 내려주라.
그걸 지금 4번인가 5번인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이야기를 했을걸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지금 탄핵된 지 벌써 몇 달이에요. 몇 그럼요. 달이고 그리고 이게 뭐 탄핵이 너무 막 남발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공직자로서 70 넘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 모멸감 이런 거 엄청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사 3인 중에 그 막내 검사가 마지막에 그 변론하면서 한 얘기는 진짜 좀 기가 막혀요. 그건 한번 꼭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관계 다시 한번 그 조금 네, 정리 정리하실까요?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론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지금 만약에 헌재가 생각한 거라면 거대한 오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잘못된 판단이고 본인들의 보신 안위를 위해서도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쌓는 일이 될 거고요. 오히려 이 일을 키우는 게 될 겁니다. 한대행을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는 사례건 기각이 되는 사례건 간에 한대행을 먼저 일할 수 있도록 빨리 판단 내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김을 약간 빼는 효과도 있어요. 그것부터 하면 어떤 결론이 나중에 나오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실타래가 얽혀 있는데 하나씩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난감해요. 공수처는 지금 뭐예요? 뭐 해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 구속 얘기까지 나와요. 파면 구속 얘기까지 나오고 뭐 검찰은 어쨌든 간에 이 오늘 또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죄 관련해서 진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건지, 경찰이 다시 수사할 건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엄청나게 많은 탄핵 심판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심판 과정에서 이 혼란들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수습해야죠.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쉽게 내지 않고 거기 안에서 평의가 계속되고 쟁론이 심하다면 한덕수 대행 플러스 검사들 3명 이런 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최재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 18일 날로 3월 18일 잡혔죠. 변론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것들에 대한 결론 먼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빨리 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죠. 돈봉투 수사해야 된다니까요. 빨리 검사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